루브르와 내셔널 갤러리의 두 번째 대전이 벌어집니다. 대전? 루브르랑 뭘까요? 내셔널이랑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리모델링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전? 아, 리모델링 건물! 모델링. 예, 대전을 해요? 아, 여러분 아,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예.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맞아서 완공한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당시 정말 획기적인 아니었죠.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 안에다가 네. 저렇게 거대한 유리로 만든 구조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식 건물. 예. 너무나 파격적인 안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뭐 90% 가까이 이 안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와, 지금은 이걸 빼놓고 생각할 수가 맞아요. 없는데. 당시엔 그렇게 반발했지만 뭐 지금은 결과적으로 루브르의 상징이 되었죠. 근데 이 유리 피라미드가 사실 예쁘라고 만든 거죠? 뭐 예.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루브르는 그 디귿자 건물입니다. 약간 중앙에 건물이 있으면 회랑이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네.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멋네요. 그런데 이 유리 피라미드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연결했군요. 지하를 통해서 이 루브르의 공간이 모두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통로네요. 덕분에 관광객이 루브르의 여러 공간을 편하게 오고 가면서 관람하게 되었죠. 괜찮네. 근데 쌤,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이번에도 영국이 한 발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리해요. 이게 먼저. 예. 내셔널 갤러리도 비슷한 시기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루브르보다 3년 늦게 리모델링이 완공됩니다. 느낌 근데 왜 여기 좋네요. 설계도만 있을까요? 우와. 사실은 내셔널 갤러리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루브르보다 한 발 먼저 시작합니다. 진짜요? 그런데 이 설계 공모 당선작이 유리와 철골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기념물을 만드는 좀 파격적인 안이 당선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죠, 이 프로젝트가. 이 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지금 영국의 왕이 되신 찰스 왕세자였습니다. 당시 왕세자, 지금 찰스 3세. 그렇죠. 아하. 찰스 왕세자는 이 안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좀 놀랍게 비유를 했는데요. 친구의 얼굴에 난 괴물 같은 종기라고 어머나, 표현했습니다. 어머나. 평을 했네요. 어머나. 그래서 이후로는 영국에서는 괴물 같은 종기는 파격적인 건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내셔널 갤러리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없었던 일로. 정말 힘들게 진행이 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세인즈베리 윙이 완공이 되죠.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본관이고 새로 지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원래 건물에서 연장된 듯한 예, 여기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기존 건물하고 거의 비슷한 건축 모티브로 지어진 건물이 위아가 세인즈베리 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그 전시장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멋진 스테어 케이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창문이 열려져서 강한 빛이 들어와서 약간 흥분되는 그런 전시장을 들어갈 때 흥분되는 느낌도 받고요. 네. 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소장된 작품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돌의 색깔을 여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작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근법적 그런 공간 구성을 실제 인테리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딱 그 중간에 쓰면 기둥들이 척척척 네. 들어가고요. 그 맨 끝에 딱 그 소실점에 딱 맞는 그림을 걸어 놓습니다. 아하. 그래서 15세기 공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죠. 뭔가 시간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좋고요. 오. 전시도 잘 되어 있고 또 설명도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뭐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와. 그리고 정말 이런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마침 마침. 마침 네, 이번에 국내에서 내셔널 갤러리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떡해요? 잠깐만 언제 어디서 이거 중요한데 그 전에 잠깐 선생님하고 이거 이익 관계가 약간 있거나 이거 홍보가 예, 올해가 우리나라와 영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거든요. 이를 기념해서 그 내셔널 갤러리 소장 그림 52점, 52점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뭐야?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찾는가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 주목할 작품들을 핵심만 딱 뽑아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좋다. 기대됩니다. 어떤 작품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작이기도 한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어쩌다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손가락을 눈여겨보시면 그 아래 가운데 중지를 도마뱀이 꽉 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지금 얼굴을 보시면 이 얼굴이 너무 아파서 찡그리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아마 이 소녀는 이 손을 딱 넣어서 과일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렸고 너무나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을 잡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그림을 본 당시 평론가는 비명 소리가 들릴 것 같다. 뭐 이럴 정도로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자세입니다. 지금 엄마 물이었어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쌤 근데 이거 표정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뇌세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그래 조금의 그런 퇴폐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동화에 맞나요? 물렸는데 쌤의 어깨를 보여줍니까? 숄더를 엎고 있고 그것도 그건데 소년인데 여기에 꽃을 귀에 꽂고 많이 특이하다. 꽃병에 또 꽃이 있잖아요. 되게 좀 묘한 느낌이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카라바조. 예, 바로 카라바조는 유명한 이유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악마적인 재능. 왜요? 정말 재능이 탁월한데 인성이 쓰레기예요. 조금 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나? 이분의 행적을 어떻게 아냐면은 경찰 조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고뭉치구나. 계속 폭력 전과가 굉장히 많고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도 저지른 겁니다. 어머나. 아이쿠. 악마의 재능. 그 당시에 그 아마 테니스 같은 공놀이를 하다가 상대편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우와. 되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가는 화가가 이제 카라바조인데요. 이 그림은 그가 이제 초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약간 남성을 좀 에로틱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석천이 형이 그쵸. 딱 집어내는 게. 머리숱이 보통 저 저렇게 많이 손가락이 제가 연기할 때 잘 쓰는 손가락. 그러네. 미워 죽겠어. 맞아. 까라바조가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네. 이 자세나 움직임, 빛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가서 직접 보시면 너무나 아파서 손에 힘줄이 쫙 올라온 게 보입니다. 이야. 진짜. 주먹하니까. 우와. 저 물병 진짜 물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화면에 진짜. 보시면 도마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과일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네. 과일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쾌락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이 과일은 결국은 변하고 썩기 때문에 삶에 대한 한계, 젊음의 유한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심오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음을 경고한다 해서 이제 메멘토 모리 또는 허영과 사치에 대한 경고로서 바니타스라는 용어를 써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느 손가락을 물렸죠? 중지. 가운데. 그렇죠. 그 아마 이탈리아에서 이 중지는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소년이
이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물렸다라는 거는 성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년, 과일 이런 것들이 유혹에 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넘어갔을 경우에 그 대가를 경고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참고로 이 도마뱀도 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뱀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더욱 설득력이 있죠. 다음 그림은 제가 유학 시절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고 정말 그림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이번에 왔습니다. 와. 뭐지? 누구 건지 확실하겠네요. 프란시스 거야. 이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야? 정말 게티에 이어서. 예, 개그맨들만 웃고 있네요. 예. 예, 이 그림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인 고야의 작품인데요. 네. 이 그림이 제가 막 유학했을 때 그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항상 꼽혀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셔널 갤러리가 발간한 명화 백선입니다. 영화 백 뭐냐면 내셔널 갤러리의 2,300점 작품이 다 명화인데 그 중에서도 100개. 100점을 딱 뽑은 그 책 표지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와, 그 정도예요? Great 거의 painting. 제일 예, 그 딜리안 고든이라는 그 당시 이 내셔널 갤러리를 책임지고 있던 최고 고참 큐레이터가 이 작품을 선정한 거죠. 전문가 추천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쌤, 근데 저 같은 이제 막눈들은 이제 모르겠거든요. 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거다 하고 도대체 예뻐서 그러신가요? 어디가? 잠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그림 속 여인은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의 국무장관이었던 돈 안토니오 데 포르셀의 아내 이사벨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진짜 매력은 저 멋진 얼굴의 표현 다 좋은데 저는 이 숄인 것 같아요. 네. 숄? 이런 옷은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굉장히 신분이 높으신 분이 대중들에서 유행하는 옷을 싹 걸치신 거죠. 장관 아내인데 장관 형님들의 아내인데 옷을 이렇게 형민들의 옷을 입을. 멋지게 몸에 한번 걸치셨는데요. 지금 이 걸쳤다는 이 옷의 느낌을 한번 보시면 붓터치로 그 숄의 느낌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숄의 저 투명한 그 선의 그 질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신 있게 이 화가가 필치를 막 정말 춤추듯이 그려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그림의 앞에 서게 되면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안쪽의 옷 색깔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한 남자가 숨어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좀 이거 어떻게 멀리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지가이로 봐야 되는 거 이 부분 아니에요? 안에 보여요? 혹시 매지가이. 저 여자의 눈동자에 누가 비치는 거 아닌가? 그 이 정도는 못 아닌가요? 그릴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이 그림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완성되기 전에 고야가 한 남성의 초상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남성이 웨이스트 코트와 줄무늬 자켓을 입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 고야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닐 테고요. 아마 돈이 당시 없었구만. 캔버스라는 것은 여전히 귀한 재료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캔버스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야의 초상화입니다.